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경매를 아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경매부 장관 제니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명도와 매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명도와 매도가 너무 두려워서 시작을 못한다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싸우고 욕을 하고 이렇게 들어눕고 이런 명도가 사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경매에서는 인도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서 순차적으로 명도를 할 수 있고요. 만약 그렇게도 안 된다, 이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강제 집행이라는 최종적인 단계를 통해서 명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살고 있는 소유자도 임차인도 낙찰 받은 낙찰자가 오면은 내가 집을 비워줘야 되구나라는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요. 명도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명도를 더 자연스럽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우선 부동산 명도는 부동산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명도를 하려면은 총 3가지 사안을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사를 언제 가실 건지, 그리고 미납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사비와 명도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를 협의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이분이 안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인도 명령도 같이 신청을 할 거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명도에는 몇 가지 기술들이 조금 필요한데요. 제3자합법으로 대화를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제3자합법으로 대화를 하시다 보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겨도 제가 그 책임을 다른 분에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제3자합법으로 대화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대표님의 대리인이다, 대표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말문을 트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 소유주가 제가 집을 못 구해서 오랫동안 여기서 더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대표님이 그렇게는 아마 허용을 안 해주실 것 같다 라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3자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쵸? 계약력 있는 임차인에게도 이사를 완료하신 후에 제가 명도 확인서를 드릴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배당금을 얼마를 받으실 거고, 제가 드려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다를 충분히 사전에 합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3자화법으로 대화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명도의 진행 과정인데요. 내용 증명을 발송할 겁니다. 이분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금 집을 비워줘야 되고, 그리고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셔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 인도 명령 신청을 할 겁니다. 인도 명령 신청은 사를 받은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보통은 계고장이 발부가 되면은 90% 이상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하라는 분도 계신데 저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고 그냥 인도 명령 신청만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도 처리가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강제 집행까지 가는데,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10% 이내 굉장히 소수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되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명도가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만남에 제가 낙찰을 받고 만약에 멀리 있는 물건지에서 낙찰을 받았다 할 경우에는 물건지를 바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문 앞에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놓는데, 문 앞에 이제 포스트잇에 제가 오늘 낙찰을 받은 낙찰 대리인입니다, 아까 제3자법으로 협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하고 저희 전화번호를 붙여 두고 오면 되는데, 또 당일날 가서 낙찰자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낙찰자를 만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전화가 오셔가지고 낙찰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벌써 이러냐,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말까지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낙찰이 결정되고 그리고 잔금 납부를 한 이후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일날 방문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할 겁니다 라고 이제 내용 증명에 다 적을 거예요.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라고 전화번호를 남길 텐데요. 그럼 전화가 오실 거잖아요. 긍정적인 대화를 이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소유자가 됐든 점유자가 됐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기가 계약했던 집에서 지금 나가야 될 상황에 놓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갑이 된 것처럼 적지를 한다든지 내가 낙찰자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내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호의적이었던 사람도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면서 대화와 협상을 이끄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이 뺏기면 굉장히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 기준점은 가지고 있지만 최대한 배려를 하면서 상대방의 기분 나쁘지 않게끔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사비를 얼마를 드릴지, 이사 날짜는 언제로 잡으실지, 이 협상의 유연성을 발휘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됐든 점유자가 됐든 임차인이 됐든 대항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기에 살고 계시는 점유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호의적인 태도로 임하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처음부터 욕을 하신다든지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막무가내로 난 못 나간다 들어눕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제가 낙찰을 받고 나면은 인도 명령 이후에 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호의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사실 명도가 제일 어렵다는 말도 있거든요. 처음에 막 화를 내던 사람도 이사 날짜라든지 이사비가 협의가 잘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때 화내서 미안하다라고 하시면서 비워주실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어떻게 대화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가셔서 낙찰을 받은 낙찰자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인사를 정중히 드리고, 저희 대표님이 경매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부동산을 빨리 명도를 하고 오라고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무거워서 이제서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대화를 이끄시면 되세요. 이사 비용을 먼저 제시를 하시면 안 되세요. 이사 비용은 안 준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해두는 집은 있는지, 그럼 보통은 없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매각 대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인도 명령 신청을 할 거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거라 선생님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가지고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만 대화를 하시고 일어나셔서 며칠 뒤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번호 서로 교환하시고 오시면 되세요. 와서 바로 인도 명령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한 3일 뒤에 점유자에게 다시 연락을 해봅니다. 자, 갈 곳은 정하셨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오늘 확인해보고 안 되면은 인도 명령 신청을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도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하시면 2, 3일 내로 바로 정본이 발송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송이 되면 순차적으로 일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에 마음을 놓고 계시던 분도 이제 이사갈 집을 알아보시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본이 송달이 되었다라는 문자가 이제 법원에서 오면은 다시 또 연락을 드립니다. 선생님 혹시 우편물 받아보셨는지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대표님이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발송을 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알아보고 있다, 제가 늦어도 한 달 안에 집을 비우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때 이사비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때쯤 말씀을 꺼내시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서 적정 금액 내에서 이사비를 지불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사비를 지불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배당금을 받으실 금액이 있으면 배당금을 받으시니까 받으셔서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미납 관리비가 있으면 미납 관리비를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자를 나가시면 됩니다라고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사비를 드린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나머지 금액으로 다 협의를 해서 명도를 시켰거든요. 이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사를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사람이 별로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 이사를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도 명령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법원에서 점유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집을 비우라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매각 대금을 하고 난 뒤에 진행이 가능한데, 이거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작성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점유하고 계시는 분의 퇴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안 되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인도 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인도 명령 신청 방법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서류 제출 카테고리의 민사 집행 서류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정보를 입력하시고 당사자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가 신청인이고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점유자가 피신청인이 되는 겁니다. 정보를 넣으시면 되고, 피신청인 정보란에는 제가 아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과 주소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왜 신청을 하게 되었는지를 여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소명 서류들이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낙찰을 받은 낙찰자라는 낙찰 영수증, 매각 대금을 다 완납했으면 완납 증명서나 아니면 등기부 등본, 부동산 별지 목록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신청 취지와 이유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피신청인은, 알고 계신 분은 신청인에게 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세요. 성립 요건은 뭐냐면,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서죠. 2025년 4월 3일에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에 피신청인에게, 점유하고 계신 분에게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불응하고 있어서 인도 명령을 신청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뒤에 소명 자료들을 첨부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어려우실 거 없어요. 법원에서 이렇게 인도 명령을 주는 것 같이 결정한다고 이제 결정 정본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정본이 있어야, 진짜 최후의 상황에 강제 집행까지 갔을 때 이 정본이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을 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원이 발송이 되면 법원에서 너 나가라는 이제 결정이 떨어진 거잖아요. 협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시도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난 후에 인도 명령 신청을 먼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정말 안 된다라고 하시면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 집행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죠. 강제 집행은 집행관들이 이 집을 비우는 절차를, 강제 집행도 이제 신청을 하면은 집행 비용을 제가 예납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행 계고장을 붙이게 되는데 집행관이 방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안 나가면 정말 우리가 와서 너희 짐 다 드러낼 거야,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나갔다고 하면은 채거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물건들은 물류보관센터에 보관이 됩니다. 그 물건조차도 안 찾아간다라고 하면은 유태동산을 또 매각 신청을 해서 이제 처분을 하는 절차를 걸치게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절차가 되기 전에 다 명도가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발로 다 이사를 나가시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7, 8단계를 거쳐서 경매에 대한 기본 지식을 다 배워봤는데요.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누구나 초보자도 경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기초적인 거를 학원이나 아니면 수업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수업을 듣는 걸 추천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말 이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아주 쉬운 물건 입찰을 할 수 있고요. 대부분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의 7, 80%는 이렇게 쉬운 물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물건들로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물건을 해서 수익률을 많이 보겠다라고 처음부터 시도를 하지 마시고, 내 집 근처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물건들의 투자를 먼저 해보고 수익률을 보태서 또 다른 물건에 투자를 해보고, 그리고 조금 더 권리 분석을 배우셔서 경쟁률이 낮은 물건에 투자를 해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제2의 월급, 또 다른 보너스 수익을 얻는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기초적인 경매 지식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지금은 또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잠시 동영상 촬영을 멈추겠지만, 또 시간적 여유가 되면 다음 스텝에서 또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알아야 할 것들을 제가 또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꼭 도전을 해보세요. 도전을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바뀔 게 없습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내일, 내일과 같은 모레가 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아주 쉬운 물건부터 조금씩 공부하셔서 용기를 내서 시도를 해보신 분만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100만 원도 괜찮고 200만 원도 괜찮고 1000만 원은 더 좋지만 소액이라도 수익을 맛보셔야지만 그 다음 물건에 또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꼭 도전해보시고 지금 벌고 있는 본업과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수익률을 얻는 또 다른 탈출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경매부 장관 제니였습니다. 오케이?